외모는 대단한 미녀가 아닌데 어떻게 사격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심장은 황녀 아내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나폴레옹 그는 야망과 전쟁에는 또 도전하고 승승장구하였으나 사랑에는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조선의 대왕입니다. 그는 한 여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한 상남자 이산이었습니다. 운명은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 딸을 모두 뺏어가 버렸습니다. 마인드 닥터. 프랑스의 대왕과 조선의 대왕은 그 성향이 반대이며 사랑하는 스타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정조대왕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묻으며 정순왕후 등 정적들과 피말리는 안투를 벌이며 치밀하게 왕권 강화와 개혁을 한 걸음씩 진행하였죠. 가슴에 불을 간직했으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 외유내강의 영웅이었었죠. 사랑도 15년간 한 여인을 가슴에 품고 연모한 순정적인 남자입니다. 나폴레옹은 외향적이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고 큰소리치며 이탈리아, 이집트, 러시아 등 계속 전쟁 원정을 쏘다닌 정보왕이었죠.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가 그 역할을 한 것이겠지만 정조는 왕권을 지키며 골마버린 올바른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원을 약탈하여 나라의 빚을 갚아야 하기에 전쟁을 하러 다녀야 했죠. 결국 전쟁으로 국민 영웅이 되어 황제가 되었고 전쟁으로 몰락하였지만 말입니다. 칼을 들고 매번 나가야 했기에 사랑하는 여인의 옆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유명한 조세핀입니다. 사랑에 빠진 그 여인 조세핀도 아주 외향적이니 아주 내성적인 정조대왕의 여인 의빈성 씨와는 극과 극입니다. 파티의 여왕이었던 16살 연상의 조세핀을 보며 첫눈에 반한 나폴레옹은 성격답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고 화려하고 루머가 끊이지 않았던 이 소란스러운 역사적인 사랑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조세핀은 새 개혁정부가 무너뜨린 왕당파 백작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처형을 당하였음에도 살아남은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수장인 통령을 유혹하여 그의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름답고 화술이 능란하였고 옷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자신을 돋보일 줄 알았죠. 대인관계와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났기에 그녀 주위에는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사람에게만 정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런 그녀가 불안한지 이탈리아 원정을 가면서 서둘러 결혼하였죠. 그는 이탈리아의 전장에서 매일같이 편지로 그녀를 그리워하였어요. 하루라도 당신을 안지 못한다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소. 이 이탈리아로 와주시오. 이렇게 애절한 그에게 조세핀은 답장 한번 쓰지 않았고 가지 않았어요. 자신에 접근하는 남자들과 사귀느라 바빴고 심지어 그녀의 편지를 전하는 경기병이 잘생겨서 그도 침대로 끊어들었다는 말이 있죠.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하여 개선장군으로 휘환한 나폴레옹은 그녀가 간청하던 밀리용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참 통이 큰 남자입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과 행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조세핀에 대한 사랑은 마치 신앙과도 같았죠. 물론 그가 전쟁으로 프랑스를 비우는 동안 조세핀은 그 사교와 외교 능력으로 국내 정치를 맡아서 그 대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녀를 이용한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원정 가서 그 사막에서 백척간도의 위기 속에서 승전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남편이 사준 그 성에서 불륜을 저지르며 멈추지 못했죠. 그 성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돈을 펑펑 써버려 그가 준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빚까지 졌죠. 그보다 더 큰 일이 결국 터졌어요. 이집트 원정에 승리하고 돌아온 나폴레옹이 분노한 것은 경쟁국이었던 넬슨 제독의 영국이 조세핀의 불륜 행각을 신문에 내서 특필하여 프랑스의 국민의 자랑인 나폴레옹 글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불같이 분노한 그는 당장 이혼을 하자고 했고 조세핀은 간절하게 잘못을 빌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폴레옹은 또 용서를 해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남녀의 폭발적인 외향성의 사랑이었다. 둘 다 정열적이고 나폴레옹은 목적 지향성이 너무 강하여 불안해하고 감정 기복이 크며 조중의 상태처럼 에고가 드높은 상태로 야망을 실천하며 불가능은 없다의 대명사죠. 하지만 그 뒤에는 우울증으로 추락하며 좌절하고 분노하며 자책하고 의심하는 것을 반복하는 너무나 뜨거운 사내였습니다. 끝없이 뻗어가며 확장하고 싶은 리더형으로서
Y향적 사고형 ENTJ로 보입니다. F가 아니라 T로 보입니다. 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감정형 인간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에너지원은 로고스 즉 이데아입니다. 전쟁터에도 수레한 대분의 책을 갖고 가야 할 정도로 책과 공부를 놓지 않았죠. 사교는 서툰 것을 알게 아내에게 맡겼죠. 심지어 국민의 엄청난 인기 속에 황제가 되려 언론에 쳐들어가 그들을 설득할 때도 시저의 화려한 연설은커녕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거세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조세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 감정형 ENFP형으로 짐작됩니다. 외모는 대단한 미녀가 아닌데 어떻게 사교계 여왕이 되었을까요? 직관력이 뛰어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잘 읽으며 기지 있게 임기응변으로 잘 돌파하는 탁월한 감정 전략가이죠.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후하게 잘 대해주어 그녀를 따르는 이가 많았죠. 문제는 이를 조절하는 이성적 합리성이 부족하니 욕망이 이끄는 화려한 삶은 그렇게 산화해버렸고 쓸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녀에 끌리고 한없이 빠졌던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어 조세핀에게 황후의 왕관을 씌워주었으나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켰죠. 결국 이혼해버리고 합스부르크의 황녀를 이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나폴의 사랑과 속말은 어떠했나요? 워털로 해전에 대패하고 황제 폐위를 당하고 에바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희망은 황녀인 아내가 친정인 합스부르크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것이었죠. 그녀는 둘 사이의 아들과 함께 다른 귀족의 성에 머물며 사랑에 빠져 남편을 돕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에바섬을 탈출하여 97일간의 황제로 복위 후 다시 무너져 아프리카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죽고 난 후 자신의 심장은 황녀 아내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황녀 아내는 도착한 그의 심장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야망과 전쟁에는 또 도전하고 승승장구하였으나 사랑에는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사랑꾼이 될 수 없는 것 같네요. 사랑을 얻고 난 뒤에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래 상대를 보아주며 온유하고 내밀한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여인을 오래 옆에 둘 수 있는 것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긴 그랬다면 사랑이 오래 갔겠지만 세상을 얻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죠. 병으로 그보다 먼저 사망한 조세핀 그녀가 죽기 전 유언은 보나파르트 로마 왕 엘바섬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1821년 51살로 죽기 전 유언은 프랑스 육군 조세핀이었습니다. 참으로 떠들썩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유지했던 이 둘의 사랑에 비하면 정조, 이상과 성씨의 사랑은 푸른 바위 옆에 핀 난초와 같은 조용하지만 강건하고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조대왕 그가 누군가요? 군약신강의 시대에 피 마르는 노론과의 정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죠. 학문은 신하를 앞서고 무의에 통달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세종과 더불어 조선의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한 상남자 이산이었습니다. 혈기 뜨거운 젊은 남자의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정략 결혼한 정빈 효의 왕후와는 후사가 없어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후궁을 드렸습니다. 그녀들이 요절을 계속하여 한 명씩의 후궁을 맞았지 여러 명의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다. 역시 학문을 좋아했던 세종도 8명의 후궁들을 둔 것에 비하면 여색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15년간 짝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자였던 10대 시절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집안 청지기의 딸이 10살에 궁녀로 들어왔죠. 홍씨는 수양딸처럼 여기며 다른 공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궁에 자주 문안 인사를 오던 소년 이사는 이 여식을 좋아하여 학문을 가르치며 사랑을 키웠어요. 이름은 성덕이므로 총명하고 온후하며 재능이 뛰어났어요. 이사는 그녀가 15살 때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아니, 멋진 왕자의 구애를 거절하다니요. 당시 정조는 세자로서 이미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덕임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입궁한 효의빈과 친하여 의리가 있었기에 감히 성은을 받지 못하겠다며 힘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사는 이해하고 물러나며 훗날을 기약합니다. 참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모습이죠. 학문을 익히고 심신을 닦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가슴에 새기고
군왕의 길만 생각한 이산의 성정으로는 유일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구애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효의 왕후가 여전히 후사를 낳지 못하자 할 수 없이 후궁을 맞이하던 정조는 다시 그녀에게 구애를 즉 성을 내려리 하지만 덕임은 또 거절합니다. 하인을 벌주려 하자 그녀는 이산의 마음을 받기로 결심하고 둘의 사랑은 15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이룹니다. 성덕임 그녀도 이산을 아주 사랑했지만 참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15년을 기다린 성덕임과 이산은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죠. 두 연인은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성격과는 반대로 짐작됩니다. 관계를 지향하기보다 자기 안의 생각과 감정을 쌓아두고 심지가 굳지만 표현을 안 하는 성정이죠. 밖으로 터져나오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유하게 빛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다 잃어버리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대체하는 것 아니라 가슴에 새겨 그리워하다 따라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정조 6년 그녀는 세 번째 후궁인 의빈성 씨가 되었습니다. 곧 사랑의 결실인 딸과 아들을 연이어 생산하였고 정조가 내린 당시 어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행복해 하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옹주와 왕자는 연이어 홍역 등 병을 앓다 죽습니다. 너무 상심하던 의빈성 씨도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영원히 이산의 곁을 떠납니다. 운명하기 전날 그에게 이별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부디 후사를 이으소서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묘지명을 직접 쓰고 3년 탈상 후 매년 제마다 직접 충문을 지어 올렸습니다. 어민이 대비가 아닌 여인에게 임금이 일했던 예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고 쓴 제문에 그리운 깊은 슬픔이 느껴지네요. 그녀가 사망한 중의당에서 지모를 보았습니다. 덕임은 이산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너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지엄한 왕세자왕인데 15년을 애 태우고 5년을 겨우 행복을 맛보았네요. 운명은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 딸을 모두 뺏어가 버렸습니다. 후궁이 신분으로 세자와 같이 묘를 쓸 수 없는 법도 였음에도 그는 죽은 아내의 원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들과 백걸음 곁에 그녀의 묘를 안치하였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요? 국왕의 책무를 다해야 하기에 일에 몰두하고 혼자 된 시간에 독서하며 술 마시며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사랑은 그를 서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고뇌를 하는 삶을 생각할 때 저에게 항상 떠오르는 리더가 정조대왕입니다. 1800년 8월 6일 몸 안의 고름을 잔뜩 견뎌내며 고통스러워하다 운명했습니다. 비로소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 덕임과 아들, 딸이 있는 곳으로 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지금 올리는 한 잔의 따스한 술이 그대의 아픈 사랑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마인드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함을 돕습니다.